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 매니저 TV 세 번째 종목 한국화분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 에너지 위기 수혜주 첫 번째는 태강을 봤죠. 피팅 기자재. 오늘은 본행제 기업 한국화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행제가 그렇게 생각만큼 크게 오르진 않았는데 이제 한 번 정도 오를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따라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화분 너무나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은 한번 다 공부를 한 종목들이죠. 다시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는 수준에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의 주요 투자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합시다. LNG선 발주에 대한 근거가 강화되면서 조선업체 LNG선 수주 실적도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성가 상승으로 본행제 판가 상승 또한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고 있다. 2022년 1분기 말 기준 수주 잔고가 약 0.8조 수준을 해서 2021년 연간 매출의 기준 2년치 이상 일감을 보유하고 있다. 0.8조나 들고 있네요. 고객사 확대로, 이 고객사 확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캐파 증설을 통한 매출 회복 시 믹스 개선에 따른 이익 상승률이 확인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2022년 기준 PBR은 1.4배 정도로 그렇게 높지는 않다. 결국 본행자가 더욱더 많이 쓰일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라는 것은 유럽 에너지 위기로 LNG선 증가, IRA, 즉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의해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수요 증가, 그 다음에 카타르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그러한 조선업 발전 수주 증가 이런 것들이 다 상승을 하고 그동안 이제 동사를 괴롭혔던 온자재 온초 기술 뭐죠? 기초 소재 가격이 이제 빠지면서 동사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아니라 기본 동사의 기본적으로 본행제 기본 언더라인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동사가 이익 증가력이 크게 발달되지 않으면서 수익이 이렇게 늘지 않았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벌써 Q가 0.8조까지 2년치 물량을 확보할 정도로 늘어났으니까 Q가 늘어나면 당연히 P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고객이 확대되고 이러한 좋은 점들로 해서 한국화물에 대해서 이제는 좀 살만하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동사의 주가 추이를 보면 약 1,000원, 만원대에서 9,000원대에서 움직이다가 지금 15,000원까지 딱 50% 올라와 있네요. 요즘에서 50%면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또 이런 종목에서는 좀 올라온 정도? 이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MACD도 이제 피크아웃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동사는 1차 상승을 마친 상태이다. 그래서 2차 상승, 뭔가 동사를 다시 끌어올릴 2차 상승에 관한 뭐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LNG선 수주 증가. 그렇죠? 그 다음에 유럽의 LNG선 확보 전략. 이런 것들이 동사에게 크게 필요치 않는가. 이게 2차 동사의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겨울은 LNG선에게 굉장히 유리한 환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별 수급 추이를 한번 봅시다. 국내 투자가들은 뭐 꾸준히 사고 있는 모습이죠. 외국인도 사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틀간 또 파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국내 외국인 모두 매수를 하다가 살짝 이제 뭔가 이익 실현을 하는 듯한 외국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한쪽이 배신하는 모습이 나타나 이번 주가 동사의 추가 상승을 어떤 갈림길에 놓여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많이 빠질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고 이미 한번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V자 상승은 없을 것 같고 좀 옆으로 기면서 새로운 추가 동력, 에너지를 좀 필요로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 먼저 우리가 본행제라는 것을 너무 잘 알죠. 본행제라는 것은 가스를 선박이나 차량으로 옮기기 위해 기체를 초저온으로 냉각시켜 액체 상태로 변환시키게 되는데 이때 이러한 냉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필수 소재가 바로 본행제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이 제자가 I를 쓰는 것 같아요. 동사는 1984년에 설립되어 카본, 그라파이트 소재 등 기타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7년에 첫 본행제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시장에 진출한 그런 기업입니다. LNG 본행제에서 GTT, 이게 프랑스의 유명한 본행제 관련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양대 기술 중 하나인 마크 3와 RPUP를 생산하는 업체로 보냉제 관련돼서 크게 두 가지 세계적으로 기술이 존재하는데 마크 3와 RPUF 이 두 가지 기술이 시장에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보냉제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크 3와 RPUP. RPUP는 동성 화이팅과 함께 시장을 지금 양분하고 있죠. RPUF 보냉제는 동성 화인텍과 한국카본이 양분을 하고 있다. 또한 트리플 X 접착제를 독과점하면서 경쟁사에도 납품을 하고 있다. 한국카본을 통해서 카본 사업을 통해서 자동차, 항공기, 풍력 등 이러한 기초에 들어간 소재를 납품하면서 사업 다각화를 시도를 하고 있다. 자, 보냉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고 보냉제를 기술이 두 가지가 있다. 마크 3와 RPUF 기술. 동사는 또 RPUF 기술에 특화가 되어 있는데 동성 화인텍과 함께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그렇죠? 또한 트리플 X 접착제라는 것을 독과점하고 있다. 또한 그라파이트라는 카본 사업을 통해서 자동차, 항공기, 풍력 관련된 소재에 또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핵심은 보냉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동사 매출액을 다시 한번 보면 카본 시트. 카본 관련해서 낚싯대, 골프, 항공용 소재, 내조용으로 들어가는 카본 시트를 소재를 만들어 생산하는데 전체 매출액의 10.21%. 다음에 절연적 층물. 이게 이제 보냉제죠. LNG 보냉제, 그라파이트, DNF 이런 건데 이게 87.79%. 그렇죠. 절연물, LNG 운반선, 단열 보냉제, 건축 자재, 그 다음에 회로기판 이런 데 사용되는 그러한 산업재 제품일 전체 90% 이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결국 보냉제다. 보냉제가 LNG선 보냉제가 동사의 핵심 매출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냉제에 관련된 공부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인터넷에서 떠오르는 유튜브 떠도는 것들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LNG선 운반선에서 LNG를 보관하는 탱크를 화물창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LNG선 운반선의 화물창은 모스형과 멤버레인형 두 가지가 있다. 모스형과 멤버레인형. 모스형은 모스라는 회사가 특허를 가진 LNG 운반선 화물창 건조 방법인데 LNG를 저장하는 공을 서너 개쯤 얹어서 운반하는 형태이다. 이렇게 뒤에서 나오겠지만 뚝 올라와 있는 모습. 이렇게 돼 있는 게 바로 모스형이죠. 그렇죠? 네. 일본이 만든 NAG점 운반선이 바로 모스형이죠. 그렇죠? 네. 모스형은 배가 침몰하면 공같이 생긴 화물창이 바다에 둥둥 뜰 수 있게 설계를 해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장량이 작고 비싸면서 최근 몇 년간 아무도 수주 주문을 안 한다. 안전하기로 하지만은 저장량이 적고 비싸다는 그런 단점으로 해서 어느 누구도 이것을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모스형은 죽었다. 일본 애들이 만든 모스형은 죽었다. 그러면 결국 멤버레인형이 남아있는 거죠. 한국과 중국이 만든 신형 화물창은 전부 멤버레인형이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이렇게 둥그렇게 올라와 있는 것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모스형,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는 게 멤버레인형. 지금 멤버레인의 일반적인 승리이다. 일본 애들이 만들었고 안전성은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저장 물량이 작죠. 사각형으로 반듯하게 화물창을 만들어서 저장해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게 멤버레인이고 요즘은 전부 다 멤버레인을 만들죠. 한국과 중국이 주로 멤버레인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스형처럼 배 위에 공간을 얻는 게 아니라 배 자체를 화물창으로 만드는 방식이라 멤버레인이 모스형보다 더 많은 LNG를 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일본도 멤버레인으로 갈아타려고 일본 가스회사 발주한 선박 4척을 멤버레인으로 수주를 받았으나 첫 번째 배부터 건조에 실패하고 현재는 포기 상태라 LNG선 운반선은 한국과 중국이 만드는 멤버레인형이 서로 경쟁하면서 세계 시장을 제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멤버레인 화물창은 다시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눈답니다. 마크 3와 노드 96. 아까 마크 3 보셨죠? 네, 마크 3와 노드 96 두 가지 형태로 멤버레인 창이 화물창의 종류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계열은 주로 마크 3를 사용하고 있고 NO96은 대우조선해양과 중국 후동중화가 NO96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서로 다르죠. 그리고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현대그룹은 마크 3 형태로 만들고 화물창을 NO96은 대우조선해양과 중국 후동중화가 만드는 거죠. 어려운 설명을 제외하고 본행제 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 마크 3 타입에서만 본행제가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 주로 마크 3가 주로 본행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사가 LNG 운반선을 수주했다고 하더라도 NO96 타입으로 화물창을 만드는 대우조선해양이 수주를 하면 본행제 회사들이 매출이 없다는 말과 동일한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모든 본행제 기업들은 마크 3형 형태의 그러한 화물창을 가진 배의 본행제를 만들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이나 중국 후동중화가 만들고 있는 NO96을 수주를 했다면 본행제는 거의 안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 왔다는 거죠. 지금같이 본행제 회사들은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계열의 수주만을 가지고 매출을 발생시켜 온 게 사실입니다. LNG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NO96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본행제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는 그러한 시대가 왔다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LNG 운반선으로 천연가스를 액화해서 운송하는 과정에서 매일 조금씩 액체 상태의 LNG가 기체로 바뀌면서 줄어들죠.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LNG를 허공에 버린다는 말과 비슷한데 기화되는 LNG를 끌어모아 LNG 운반선의 추진연료로 쓰고도 있지만 그래도 허공에 날리는 불량이 많이 발생한 게 사실입니다. 하늘을 찌를 때 LNG 가격이 올라가자 이렇게 기화되는 LNG가 점점 아까워지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마크 3와 NO96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마크 3와 96, NO96 하루에 기화되는 기화율은 마크 3는 0.07%, NO96은 0.10%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NO96이 훨씬 더 많이 기화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화물창이. NO96이 마크 3보다도 30% 가까이 허공에 버리는 LNG가 많이 나타나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따라서 대우조선이나 중국 후동중화가 만드는 NO96 방식이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계열이 만드는 마크 3보다 기화가 많이 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NO96 화물창을 만든 회사는 마크 3나 모두 프랑스 GTT가 특허를 가지고 있어 로열티를 받고 있는데 NO96의 기화율이 더 나쁘다는 것은 GTT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카드 중에서 하나가 맛이 간다는 말과 비슷하죠. 네, 프랑스 GTT사가 노드 96하고 마크 3 두 개 다 화물창을 만드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마크 3 기화율이 낮고 NO96 기화율이 세다면 당연히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나 선주들이 전부 마크 3만을 찾을 수 있려고 그러겠죠. 다행히 NO96 화물창 그러한 그 시스템을 이제 사장될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GTT사는 NO96을 개량해서 기화율을 0.08호까지 낮추는 NO96 슈퍼 플러스를 출시했다는 거죠. 화물창 새로운 NO96 슈퍼 플러스를 만들면서 기화율을 마크 3와 경쟁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대우조선해양과 중국 후동중화 배들 중에서 NO96 슈퍼 플러스로 수주를 받는 배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카타르의 요구를 보면 답이 보입니다. 카타르가 0.1% 미만의 기화율을 조선수에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크 3와 NO96 모두 뭔가 새로운 기술력을 가지고 카타르 요구에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NO96 방식으로 카타르 요구 조건을 맞출 수가 없는 대우조선은 카타르 수주를 포기하든 아니면 NO96 슈퍼 플러스로 화물창을 바꿔야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가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NO96에는 본행제가 만들어가지만 NO96 슈퍼 플러스는 마크 3보다도 두꺼운 본행제가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랍니다. 본행제 납품 시장이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계열에서 대우조선해양과 중국 후동중화까지 확대된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꺼운 본행제가 들어간다.
NO96에는 보냉제가 안 들어가죠. 하지만 NO96 슈퍼 플러스에서는 마크 3보다 더 두꺼운 보냉제가 들어간다는 것은 보냉제가 더 많이 사용된다는 의미와 똑같은 거죠. 대우조선해양의 보냉제 납품 공시가 뜨는 순간 보냉제 납품회사의 가치가 점프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나 중국의 후동중화가 NO96 슈퍼 플러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냉제 시장의 성장이 정체될까봐 궁금했는데 이 부분을 아주 클리어하게 해결을 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600척 이상의 LNG 운반선이 아니라 1만 척 이상의 LNG 추진선에는 대우조선해양이든 삼성이든 현대든 연료탱크와 연료탱크가 지나가는 파이프 쪽에 보냉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척당 10억에서 30억 수준의 보냉제 매출이 발생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LNG 운반선 같이 척당 150억 수준 매출은 아니더라도 LNG 운반선 척당 150억 수준의 보냉제가 들어가는데 추진선, LNG 추진선은 여러 척을 수주받으면 운반선 한 척 수주 분량이 보냉제 납품이 모두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큰 시장, Q가 늘어나는 그런 시장을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기술이 적용이 되면서 보냉제 시장이 커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조선 3산의 배에 쓰는 철판인 후판 가격 상승으로 기존 수주받은 물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LNG 운반선과 LNG 추진선 등 LNG 관련 선박의 신규 수주는 아주 활발한 상태인 거죠. 기존 조선과 좀 다른 형태이다. 고가 수주라는 거죠. 조선 3사를 직접 들어가지 않고 LNG 선박을 만들 때 들어간 보냉제 납품 회사가 유망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죠. 조선 3사는 LNG 운반선도 만들지만 다른 배, 철판이나 후판이 많이 들어가는 가격에 민감한 그러한 상선, MR 탱크선, 이런 선들을 만드는데 이런 선들과 섞여 있어서 LNG선을 만들기 때문에 오롯이 레버리지가 일어날 수 있는 딱 단순한 그런 LNG선에 특화된 수혜주를 찾는 데는 차라리 보냉제가 훨씬 낫다는 이야기를 시장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냉제에 대해서 이 37가지 조항을 다 공부를 하니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앞에서 대우조선해양이 NO96 슈퍼 플러스라는 엄청난 변화를 앞에 두고 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사상 최대 실적을 지날 때 아쉬웠다. 동사와 동선 화인텍의 40척 초반 보냉제 납품이 상단이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GTT의 마크3 보냉제를 채택한 현대중공업그룹과 삼성중공업은 연간 LNG선 건조 캐파는 40척을 훌쩍 넘기 때문이다. 이제 NO96 슈퍼 플러스라는 새로운 화물창을 만들고 여기에 보냉제가 더 많이 사용된다는 시장에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서 대우조선해양에도 보냉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 대우조선해양은 GTT의 NO96 보냉제로 LNG선을 건드렸는데 RPF 없이 글래스 우를 자체 생산한다는 거예요. 또 대우조선해양은 보냉제 회사들의 고객사가 아니다. 한때 BOR을 0.1%로 낮춘 NO96 N03에서 마크3의 3분의 1 정도의 RPF를 사용했지만 널리 흥행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대우조선해양이 선택한 NO96이 RPF를 안 쓰기 때문에 보냉제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BOR이 아마 기화율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GTT는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서 NO96 슈퍼 플러스를 기존 0.1에서 0.125%의 기하율에서 0.85%로 0.085%로 낮추는 NO96 슈퍼 플러스를 개발해 2021년 7월 베리타스 DMV LR 성급 승인을 받았다는 거죠.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처럼 기존에는 어느 한쪽 마크 3라는 화물창에만 보냉제가 사용되어 있고, 그렇죠? NO96에는 사용되지 않았는데 NO96 슈퍼 플러스라는 화물창을 만들면서 프랑스가 GTT 기술로 만든 화물창 모두가 다 보냉제가 사용되는 그러한 Q가 늘어나는 그러한 기술의 혁신적인 시기
터닝 포인트를 만났다. 이 이야기를 지금 앞에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카타르 프로젝트에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올해 103척이 발주가 됐는데 78척을 한국이 수주를 했는데 신규 발주 가격도 20개월째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배 발주 Q가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P가 늘어나는 그러한 양수 겸장의 조선주가 전형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지금 들어와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월과 7월서 신조선 발주연항, 신조선, LNG선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한국이 47척을 가져가고 113만 톤이네요. 113만 톤. 중국이 42척 107만 톤. 네. 1113만 톤이네요. 중국이 1007만 톤. 기타 국가가 11척에서 248만 톤을 가져갔는데 한국이 압도적인 이득을 점유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 신조선 발주 상황에서 LNG선 국내 3사가 LNG선 총 103척의 LNG선인데 이 중에서 한국조선의 양이 34척, 삼성중공업이 24척, 대우조선의 양이 20척, 한국이 총 103척을 받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LNG선이 103척이 발주가 되는데 한국조선의 양이 34척, 삼성중공업이 24척, 대우조선이 20척을 받아갔네요. 그렇죠? 54, 74척, 103척 중에서 74척을 LNG선을 한국이 받아간 그런 놀라운 수주 성과다. 그렇죠. LNG의 시대다. LNG의 나라다. LNG의 시대가 텀이 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한국수출은행 연구자가 최근에 리포트를 하나 발표했는데 해운 조선 동향과 전망이라는 자료를 발표했는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겨울을 앞둔 시점에서 LNG선 수요는 앞으로 양호할 것으로 예측을 한 그러한 논문이 나왔는데 이 보고서죠. 보고서를 작성한 양종서 수출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는 신조선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조선 가격이 올라가면서 올해 하반기를 포함해 세계 신조선 시장은 단기적으로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만 LNG선은 수요가 비교적 탄탄해 갑자기 시장이 침체되는 수준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조선 시장은 가격이 올라가면서 LNG선을 제외하고는 좀 수주가 슬로우해질 확률이 있지만 LNG선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LNG선 신규 발주를 이끄는 동력은 카타르 프로젝트가 꼽힌다. 카타르 프로젝트는 카타르 국영 석유 가스 회사인 카타르 에너지 GE라고 부르죠. 옛 카타르 페트롤리움인데 천연가스 생산 광구 개발과 맞물려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LNG선 운반선을 발주를 일컫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말한다. 업계에서는 카타르 프로젝트와 LNG선 신규 발주는 물량을 100척 내로 예상을 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클락슨의 신조선 가격지수가 지난달 161.5포인트로 2020년 12월 이후 20개월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가격도 좋고 Q도 좋고. 이 지수가 100을 넘는다는 것은 새로운 선박에 대한 수요가 공급에 비해 더 많아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최근 한 달 새 LNG선이 17만 4천급, 가격은 2억 3,100만 달러에서 2억 3,600만 달러로 약 2.2% 상승을 했습니다. 17만 4천 톤급이네요. 초대형 유제선은 1억 1,750만 달러에서 1억 1,900만 달러로 상승을 했고 벌크선은 6,400만 달러에서 6,450만 달러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조선가도 올라가고 있네요. 수주 호황에 힘입어 국내 조선사들의 일감도 늘어나고 있죠. 7월 말 기준 전 세계 조선사의 수주 잔량은 1억 126만 CGT로 전월 대비 51만 CGT 0.5% 증가가 했습니다.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잔량은 지난해 9월 이후 11개월째 늘어나고 있죠. 최근 한 달 새 한국 조선사들이 수주 잔량은 약 3% 증가를 한 반면 중국은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이 93만 톤 정도를 더 수주를 한 거죠. 국내 조선사들은 향후 2, 3년 일감치를 확보한 상태로 수익성이 높고 고부가 선박 위주로 수주 방침이 수주 전략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냉제의 비즈니스로 들어와서
2021년 본행제 실적은 2020년 사상 최대 대비 본행제가 납품 기저와 MDI 등 원료비 상승 때문에 좋지 않았죠. 네. 원료가 MDI라는 원료를 사용하네요. 2021년에는 기저효과, 2020년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많이 못 찾아가는 부분이 있었죠. 2021년 사상 최대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투입이 되고 21년은 20년에는 아주 좋았는데 21년에 살짝 쉬어갔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2022년에는 본행제 납품은 소폭 증가하고 원가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어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두 가지 요인이 이제 변화하기 시작했다가 최근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본행제 기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실적이 좋다. 네, 우리 한국하고는 올해 하반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6.7% 증가한 1,70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수주, 매출 시차가 긴 편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매출액은 2020년 전방시장의 수주 실적이 다소 부진했던 당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지금 약간 실적이 안 좋은 거 2020년에 실적 받은 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반기는 영업이익이 1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기와 다르게 하반기는 바닥을 탈출할 것이다. 매출 회복 국면인 동시에 환율도 우호적인 것도 중요하고 또 원자재 가격 강세가 실질적으로는 저점을 통과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네. 원자재 가격이 이제 고점을 형성해서 꺾이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본행제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았는데 이것이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이후에 전방 업황이 좋아지면서 판가를 증가할 수 있는 국면인 점과 향후 추가적인 매출 증가가 가능한 부분을 감안하면 향후 이익률 개선이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된다. 자, 한국카본 2022년 영업 매출액이 3,275억, 2021년보다도 좀 까였네요. 그러나 2023년에는 4,300억까지 늘면서 20년 호황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327억, 올해는 215억으로 좋지 않죠. 20년에 이 호황이 살짝 슬로해지고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면서 가격이 안 좋았는데 내년에 406억으로 좋다. 그렇다면 올 하반기 6개월 선행해서 2023년을 대비해서 본행제 관련 기업을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예상을 해보죠. 영업이익률도 올해는 6.6이지만 내년에는 9.4까지 올라갈 가능성. 자, 유럽이 올 겨울 에너지 위기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LNG선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이 카타르에서 에너지를 가져오는 방향이 가장 근본적인데 배를 만들어야 되죠. 이 배를 만드는 가장 핵심이 이제는 조선성과 본행제 기업이다. 따라서 한국카본의 실적은 향후에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살만합니다. 한번 소폭 조정을 받은 분할해서 매수하는 전략 강력히 추천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